네, 안녕하세요. 전투태제입니다. 다시 1일차가 시작이 됐고요. 근황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좀 일은 굉장히 바빴고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고 컴퓨터가 지금 말썽이에요. 노트북하고 다 뭔가가 좀 안 좋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안 풀리니까 아무튼 모든 부분이 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어, 새로운 1일차가 시작이 됐고요.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부터 세 번째 작업이 시작이 됐고, 이번에 할 작업은 이제 베지터를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카메라가 말썽이라서 지금 이걸로 돌린 돌린 거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좀 생각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세 번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이제 세 번째 이상을 훨씬 많이 했지만은,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에 동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보고 시작하시는 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파츠 나누기를 주 목적을 가지고 할 거예요. 예, 나눠서 할 건데, 이제 파츠를 나누다가 보면은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잠시 오늘부터 이제 작업을 하게 될 베지터의 그림인데, 샤이언의 왕자죠. 예. 베지터의 이름은 그 샤이언인 별인 베지터, 혹성 베지터에서 따왔고,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리고 그 샤이언의 왕자고, 샤이언 중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초초초 엘리트 전사였었는데, 그 고전했었던 형이라든가 네파라고죠. 전에는 네르파라고 그랬었는데, 네파라고 하는 그 고전했었던 샤이언인을 한 방에 보내버리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 츤데레 캐릭터로도 최고 유명한 원조격인 캐릭터인데요. 제 어렸을 때 현재까지도 최고 애정 있는 캐릭터입니다. 최애캐라고 하죠. 이때 특징을 보면은 이제 옷이 이렇게, 지금은 쫄인데 이렇게 돼 있고, 요 장갑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조금 헐렁한 듯한 이런 부분들이 좀 살아 있어요. 지금은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쫄이죠. 약간 이렇게 가죽 같은 느낌, 레더메일이라고 하는 그런 가죽 갑옷 같은 느낌들이 잘 살아 있었던 시기고, 그리고 눈이라든가 입 이런 거 표정을 보더라도 조금 더 유려하고, 머리카락도 좀 각이 들지고, 이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요때 그림체가 제일 좋았다고 보고요. 물론 되게 짜리몽땅해가지고 좀 뭐라 그러지? 지금의 카리스마는 좀 없지만 요때 모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파츠를 어떻게 나눌까 하냐면은 요렇게가 아니고, 잠시만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요 팔을 따로 할 거고요. 그리고 다리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쪽 어디 부분이 따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파츠를 나누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리콘 몰드가 있어요. 여기 몰드. 이 거푸집이죠. 그러니까 따지면 거푸집이에요. 그러면은 거푸집이 아니죠. 거푸집이죠. 거푸는 루피 할아버지. 예, 몰드가 있고요. 자, 이 안에 이제 이렇게 게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모양이라고 할까요? 자, 이렇게 헤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림 못 그린다고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저 그림 엄청 잘 그리는데 안 그린 걸 뿐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소위 말하는 옛날에 이의정 씨 머리인 바람머리.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머리예요. 이런 머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쪽에서도 이제 게이트를 만들어 놓는다고 치고요. 게이트 아니죠? 게이트. 그냥 여기에 이곳으로 그 레진을 집어넣는 거예요. 레진. 아, 그러면은 레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금 더 크게. 자, 레진이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레진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쪽에서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뒤집어 놔서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레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이 경우에 봤었을 때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는 빈 공간이 돼요. 이게, 왜, 동굴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수영을 쳐와서 이쪽에서 에어포켓이 생기잖아요. 여기, 에어포켓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가슴 아픈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진 말인데, 에어포켓이 생긴단 말이에요. 뒤집어서 한다고 하면은, 이 기능이 되나? 아, 이건 안 되는구나, 이 기능이. 포토샵은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되면은 또, 여기,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또, 요 에어포켓이 생긴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걸 파츠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다시 베지터로 돌아가 볼게요. 자, 베지터로 돌아가면 요 손 부분 있잖아요. 손 부분. 이쪽에서도 요 부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손이 지금 장갑이 요렇게, 장갑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말려서 있다고 쳐보자고요.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말려서 쳐 있으면은 이 부위가 됐건 어느 부위가 됐건 이곳에 에어포켓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눕혀서 이제 이렇게 실리콘이 있으면은 여기에다 바늘 부을 때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저거를 옆으로 깔면 되죠. 제가 하는 얘기에는 늘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자 그 얘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유토. 지금 이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냐 할 수도 있지만은 외우지 마시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하시고요. 다음에 하면서 이해 안 된 부분들은 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할게 될 건데 이거는 조금 어떤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반을 지금 할게요. 자, 장갑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고요. 여긴 주먹 부분이고 이렇게 하죠. 예, 여긴 유토 부분으로 해놓고 여기를 빤빤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리콘을
붙습니다. 요번에 작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저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뭐 철사를 묶는다든가 여기다가 핀을 박아서 뭐 수평으로 철사를 묶는다든가 해서 실리콘을 집어넣었죠. 집어넣은 상태에서 나오면은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예, 칼질을 이렇게 하고 칼질을 이렇게 해서 예, 여기 이제 게이트가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쪼개죠. 이거 보세요. 표현력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림을 제가 못 그리는 게 아니고 예, 이렇게 쪼개죠.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서로 벌려서 쪼개는데 요번에는 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는 빈 공간이 되고요. 단면 들어오면은 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그 손 구부러진 곳 때문에 생기는 그 에어 포켓이라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그 에어 포켓이 생겨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360도를 돌려서 어느 부분에다가 반을 나눠 가지고 몰드를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 몰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될 것인지.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어느 정도 내가 어떻게 작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철사로 작업을 하죠. 머리고요. 자, 목에서 엉덩이까지 나오고 잠깐만 봐볼게요. 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보이는 쪽 다리니까 자, 이렇게 또 한번 다시 동작으로 돌아가서 어깨가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쪽에서 나와야 돼. 물론 드래곤볼에서 어깨 하나가 어마어마 큰데 많이 과장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얼굴 쪽을 가리고 있죠. 가드를 제대로 올리고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만들면은 만에 하나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서 이거는 지금 제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작업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상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머리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거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 시키는지에 대한 거니까 지금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슬려 지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여러분들이 듣고 같이 공유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말뜻을 이해하고 따라 하려고 하는 습관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항상 창작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율성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살을 씌우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스컬피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 하나 볼까요? 자, 무릎 부분을 확대해 봅니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걸 하면서 이곳과 이곳에 대한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이쪽과 이쪽도 간격이 정해져요. 간격을 정해버린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살을 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간격에 오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간격의 오차가. 그러면은 살을 어떻게 붙이냐면은 여기는 거의 뼈가 튀어나올 정도 하고 이쪽 뒤에는 남게. 자, 보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이 간격이 틀림으로써. 그래서 저는 뼈대를 만들지 않습니다. 연결에 붙여나가기 식 방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연결 후 연계. 연결 후 연계 방식이라고 할게요. 연결 후 연계 방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뭐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아니면 외국 작가들이 포스팅 해놓은 그런 뼈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거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게 뭔 소리야? 그냥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지. 저기 뭔 말장난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부족한 환경과 부족한 기량을 가지고도 완성 후에는 그러니까 프로 어련사들이 만든 것만큼의 완성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분명 출발 방식이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조건이 아닌 상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기준을 잡을 겁니다. 기준. 자, 모든 기준은 뭐 어떻게 되냐면요. 명칭이에요. 야, 다시.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명칭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명칭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눈, 코, 입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코를 먼저 만든다고 그랬죠. 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십자를 그어요. 그 다음에 중심선을 찾고 그 다음에 위에 선을 긋고 위에 선을 긋고 위에 선을 긋고 위에 선을 긋고 각도를 주고 각도를 주고 각도를 주고 각도를 주고 해서 이 각도를 줘서 요거는 필요한 거니까 소박스를 만듭니다. 소박스를 만들고 소박스를 만든 상태에서 다듬어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요걸 기준해서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소박스를 만들고 소박스를 만들고 소박스를 만들고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소박스를 만들어 줍니다. 소박스를 만들어 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각을 만들고 연결을 해서 입술을 만듭니다. 입술을 만든 상태에서 다시 선을 연결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처럼 명칭을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가상의 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쪽은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인데 똑같아요. 예,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다 했는데 뭐를 기준 잡냐면은 몸통을 기준을 잡을 거예요. 베지터의 몸통을 이렇게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고요. 다리를 만들고 자, 위에서 본 전개도예요. 전개도는 3D를
평면화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 단계를 다운 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다시 전개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몸으로 잡고, 몸을 이 부분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전개도를 머릿속에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논중의로 설계도를 만들고 뭐 한다고 하지만 과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갖추어진 양식을 올바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량이 있느냐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썼는데 나는 왜 안 만들어질까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안 만들어지는 이유를 안 만들어져 있는 시점에서 역추적을 해서 나간다 보면은 거기에 문제점이 생겨 나가는데 그 문제점을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개도. 자, 몸통을 만듭니다. 요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뭐 엉덩이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일단은 몸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허벅, 허벅, 종아리, 허벅, 종아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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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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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머리. 자, 목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가 저희 머릿속에 전개도로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잠시 누가 와서요. 전개도를 만드는데요. 자, 전개도를 조금 더 잘게 쪼개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지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전개도라고 할게요. 소전개도. 작은 전개도. 자, 우리가 팔의 한 파츠 부분을 가져와서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팔, 몸을 다 따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을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펼쳐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비율이 생기는데요. 바로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비 대 세로비죠. 물론 이 안에 생겨나는 각도, 그리고 입체에서 보이는 굴곡, 그거에서 생겨나는 곡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뭐 몸매 좋다 이쁘다 이런 표현이 되듯이, 닮았다 안 닮았다 이렇게 되듯이 이런 비율이 있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유동성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이 됐었을 때 여기에다가 여기는 깎아내고 여기는 덧붙이면 되는 식인데,
아까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어디 부분을 크게 자르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최종안이에요. 조금 밑에다 갈게요. 자, 몸, 머리, 다리, 팔, 자, 이렇게가, 그리고 갑옷, 윗부, 옆부분, 부분, 가발. 베지터는 가발 아닌데. 자, 이렇게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다 따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몸통이에요. 따로 만든다면. 자, 근데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죠. 갑옷의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가 요 곡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파져야 되겠죠. 요것만 판 상태에서 아랫부분 붙이고 윗부분 붙이면 돼요. 근데 여기 붙인 상태에서 이거를 홈을 또 파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그린 요 홈 부분 요걸 파야 되고 요걸 파야 되죠. 여기 홈 부분 요런 데를 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갑옷을 확대를 해서 옆에서 보면은 요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생겼죠. 요걸 또 잘라서 보면은 아마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요렇게 요것이 퍽 들어가 저쪽으로 자꾸 옮기네. 퍽 들어가 있겠죠. 이런 디테일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이런 뼈대 전체 구조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류가 많이 생겨요. 오류가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생각을 나눠서 각각 부분 자, 우리가 계획을 12개월이 걸린 작업을 뭣도 모르고 시작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거 다 실패합니다. 근데 하나 만드는데 1개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하나 만드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자, 12개월에 거쳐서 이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붙이는 거에 또 3개월을 소요하면 15개월이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복잡한 작업들도 저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 이 방법이 좋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각각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일어나는 디테일한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작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에는 철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 뼈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니까 저는 뼈대를 전혀 만들지 않을 건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머릿속에 그런 뼈대, 그러니까 가상의 뼈대죠.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을, 이거를 빨간색으로 강조합시다. 아, 이 색깔 왜 이거 됐어? 합체 후 완성의 날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의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 부분이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시한 방법을 가지고, 이것도 물론 제가 제시했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수없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투태전이 어떻게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전 도저히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씨는 뭐뭐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글쎄요, 그냥 책 보고 하려고요, 이런 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 12부분을 24부분으로 잘라 가지고 하나하나 다듬은 다음에 연결하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병신 같은 방법으로, 병신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되나요? 아무튼 뭐 저는 그 말하고 그거하고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바보같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나갈 거야. 난 그러기로 결심을 했어. 이렇게 하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막 창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피규어 만드는데 그런 일들은 생겨나지 않지만 우리는 사회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무작정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각각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 그리고 나누어 계획하고 나누어 완성 후에 결국에, 그래서 이걸 다 조각조각 나누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조만간 해결을 해서 할 테니까요. 조금 영상이 좀 늦게 올라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